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시점으로 연말이 오고 그리고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과식을 하고 비만의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지만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큰 대학병원이죠.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인데요. 이번 11월 달에 나온 학회지인데요. 비만과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대만 사람들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동양 사람이고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논문이 굉장히 큰 파격적인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놨던 것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몇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느냐, 비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중보건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기 위한 여러 논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6억 명인 상태에서 한국에서도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런 논문들이 나옴으로써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이 논문에서는 건강한 정상 체중의 사람들이 비만해지는 확률과 건강한 과체중 또는 건강한 비만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비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확률을 조사한 학회 논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비만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비만한 사람을 어떻게 분리했냐, 정확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대사학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분리를 했는데, 말씀드리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게 되면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는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사람, 세 번째는 HDL-C가 남자에서는 40 이하 또는 여자에서는 5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아니면 당뇨약을 먹는 사람을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을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 20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먼저 강도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길게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 숫자를 운동의 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운동, 걷기 같은 운동은 라이트 인텐시티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걷기를 하는 것을 모더레이트 인텐시티라고 규정을 했고, 조깅을 하는 정도 강도를 미디엄 비거러스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 비거러스는 달리기를 하는 정도로 운동의 그 강도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번 논문에서는 타이완 사람 20만 5,7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정상 체중은 30.8%로 63,408명이 되었고, 건강한 과체중은 5.8%, 12,002명이 되었고요. 대사학적으로 건강한 비만인 사람은 4.1%로서 8,329명,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20.7%로 42,5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과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다 말씀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인 사람일지라도 하더라도 운동을 함으로써, 특히 조금이라도 운동을 함으로써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 사람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했을 때
체중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서 대사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는 거죠.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0%에서 30%가 운동을 함으로써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정기적인 운동을 했을 때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비만적으로 갈 확률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논문을 말씀드리면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운동하면 좋은 거 누가 몰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솔직히 일반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의사학회지에서 의사들을 위해서 서는 거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사람들한테 운동을 해라,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든지 어떤 다이어트를 하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할 때, 그런 추천을 할 때 이런 많은 자료들을 보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 논문에서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했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자료들을 보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앞장서서 굉장히 심한 다이어트를 했다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의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이라도 정규적으로 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논문의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 비만해지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다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비만하신 분들도 정규적으로 운동을 할 때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비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높거나 당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 HDL이 너무 낮거나 이런 4가지 문제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사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비만인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비만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꼭 심근경색증이 오지 않고 아니면은 당뇨가 오지 않고 유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살을 빼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운동이라도 해서 더욱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연휴인데 오늘 애들이 테니스 치러 와가지고 여기 테니스장 앞에, 파크 앞에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연말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휴 때 많이 드시고 비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이 시점에 다이어트를 하시기 힘들다면 시간을 내서 바깥에 나와서 걷기 아니면 달리기 아니면 빨리 걷기라도 하셔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독감 주사를 맞는 비디오를 보고 어떤 분이 좀 살이 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체중은 똑같은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근육이 빠지고 좀 살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실히 통통해지고 뱃살도 나오고, 제가 몇 달 전에 마운틴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좀 다치고 손을 좀 다쳐가지고 지금 한 3-4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다시 마운틴 바이크를 타네요. 지난주에는 애들 데리고 좀 간단하게 탔는데 오늘은 저 혼자 좀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애들 테니스 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저 혼자 이제 산악자전거 타러 여기 항상 오는 길이지만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저도 과다 체중이라서 살을 빼야 되는데, See you around. Okay, bye.
오늘 제가 리뷰해드린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에서 과다체중 아니면 비만인 사람들도 운동을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비만 아니면은 비만에서 과체중으로 체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비가 지금 살짝 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3, 4개월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병원하고 제가 강의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했는데 확실하게 몸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환자 보면서 특히 40대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가 있어요. 4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가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것, 나의 와이프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더 좀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특히 40대 남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라고 하거든요. 40대들은 항상 바쁘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제 주말 같은 때 또 40대면 애들이 어린 나이니까 와이프는 애들을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을 건데 또 40대 가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운동을 할 시간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회사에서도 뭐 CEO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CEO들이 건강 상태를 항상 회사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들은 그 가정이 몸이 망가지면 뭐 그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CEO처럼 가장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너무 과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좀 만드셔서 짧은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건강한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